뭐 눈이 나빠서 안 갔다니까 맞겠죠. 그러나 군대 안 간 사람은 왜 국무총리 합니까? 사양을 해야지. 사양을 해야죠. 군대 갔다 온 거하고 안 갔다 온 거 큰 차이가 큽니다. 보통 때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나면 차이가 나요. 합참의장이 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브리핑하면서 적의 전투서열은 이렇습니다. 국무총리한테 전투서열은 이렇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 전투서열이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의 추적권이 있습니다. 하면 추적권이 뭐, 법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적을 감지하고 하면 감지가 무슨 뜻이냐? S1, S2하고 G2, G3 구분하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 통수권을 쥔 이명박 군대하고 이 사람이 하야를 한다든지 유고 상태가 되면은 고난 대행을 해야 될 자도 군대 안 가고 이 국가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법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군대 안 간 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국방장관. 그러면 사실해야 하고 항상 미안할 생각해야죠. 그런데 나라를 지키겠다는 세력한테 이렇게 악담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자가 총리, 그런 자가 외무장관, 또 몇 사람들 이름을 꼽으면은 수탁이 많지만 뭐 야당, 민주당, 민노당에서 저 그 소리 하는 자들은 뭐 거의 전부니까 이건 논외예요. 이번에 이 김정일이가 민간 지역을 폭격하는 거 보고 누가 조폭 같다고 해요. 아니 조폭 같다고 하면서 지금 언론에 왜 국방위원장이 계속 나오느냐. 국방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을 데리고 어느 지역을 시찰했다. 어제 중앙일보 일면 톱에 나왔어요. 이게 노동신문이 아닙니까? 노동신문. 다행히 어제는 조선일보가 김정일 뒤에 국방위원장이라는 걸 빼버렸더라고요. 김정일한테 국방위원장을 붙이는 기자는 두 가지를 위반합니다. 첫째,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한반도에서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집단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국가를 인정 안 합니다. 반국가 단체예요. 그런데 왜 국방위원장이라 쓰느냐? 누가 봐도 이건 대한민국 국방위원장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을 위반한 거죠. 김정일은 국방 파괴자 아닙니까? 어떻게 국방 파괴자를 국방위원장이라고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차이가 이렇게 나왔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애국은 국방위원장으로 붙이고 있는 신문사, 방송사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신문 안 보겠다. 절대로 시청 안 하겠다.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범위에 있는 사람한테 국방위원장이라고서는 신문 안 보도록 만들겠다. 시청 안 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당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애국운동인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일이 남친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게 통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동안 천안도 동하고 연평도도 동하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이 지나간 코미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제가 웃길 수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김정일이 그동안 남친 못하는 이유는 집집마다 핵가족이다. 핵이 집집마다 있다는 거죠. 골목마다 대포집이다. 마셨다 하면 폭탄주를 마신다. 밤마다 총알 택시가 다닌다. 이러니까 김정일이가 남친 못했는데 지금 왜 그럽니까? 도발하고 있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1. 군대엔 아저씨들만 있다. 군대에 지금 군인이 없어요. 사병들끼리 전부 다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자기 직속 상관한테는 무슨 병장 상병 붙여주면서
옆 부대한테는 만나면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아니 아저씨라 부르는 군대가 이건 사병 집단이에요. 장개수 군대입니다. 이게 장개수 군대. 규율이 무너져. 그래서 내가 장군들 만날 때마다 왜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을 막지 못합니까? 하니까 막지 못한대요. 아니 세상에 아저씨라고 계급대로 불러라는 명령이 안 통하는 군대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막지 못합니까? 아저씨라고 부르면 영창에 집어넣고 선착순 몇 분 시키면 될 텐데 군대는 아저씨를 몰랐죠. 국회엔 박지원이 있다. 여의도엔 MBC가 있다. 학교엔 정교조가 있다. 국민묘지엔 김대중이 있다. 청와대엔 이명박이 있다. 광화문엔 이순신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국민들 앞에 직접 나와서 제가 하듯이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 하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전부 간접적으로 나오고 자기 측근들 모아놓고 만만한 사람들 데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아마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주면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문양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같은 말 계속 되풀이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죠. 지금 사흘이 지난 나흘째니까 이게 대통령 중심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2시간 안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또 나와야 됩니다. 하루에 5분, 6분 나옵니다. 이게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왜냐? 대통령이 모든 사안의 중심에 있다. 나는 이런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뭐 미래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대통령이 안 보입니다. 이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자기 측근들 사이에 피신한 대통령 피신제입니다. 피신제. 이건 대통령 중심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국민들과 소통을 잘해야 된다. 소통이란 단어는 또 어디 가지고 와가지고 아까 관리 하면은 멋지게 보인다고 착각을 했는지 소통하면은 그 사람이 아주 지식인 양 그것도 진보적 지식인 양 보이기 위해서 무슨 의미도 안 통하는 소통하는데 아니 이럴 때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불통이 되어버렸어요. 불통이. 그 사이에 이 비서관이 나와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 지나면 아닙니다. 앞에 그 말 아니고 요반입니다. 또 다음 나와가지고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분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김태형 국방장관을 해임을 했어요. 해임한 이유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사고가 많이 나고 했는데 그러면 연평도 도발을 사고로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교통사고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났던 여러 가지 인사사고를 말하는 건지 그것도 명확하게 하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무슨 분위기가 나빠서 이렇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확전하지 말라는 발언 때문에 욕을 많이 먹으니까 또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그 책임을 장관한테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역작용이 났어요. 이게 기름에 끓는 불에다가 기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발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 두고 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워터게이트 사건 났을 때 닉슨 대통령이 1971년 10월인데 그것도 토요일날 특별검사 콕스라는 특별검사 해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임에 반대해서 법무장관하고 법무차관이 사표를 내서 수리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야하게 됐어요. 닉슨이 하야하는데 결정이 자, 이 책임을 김태형 씨한테 돌리고 나는 그럼 돌렸다는 말 이 말 아닙니까? 나는 강경하게 이게 지금 뭐라고 나오느냐?
대통령은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했는데 군이 너무나 희미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런 변명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이 동수권자인데 앞에서 뭐 교전 수칙 뭐 확전 이런 거 이야기할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폭격하세요. 이 말이 이 말하느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이 사안에서 그 폭격해야 되는지 말는지 그거를 대통령이 자기는 합참의장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실제로라면 책임은 다 자기가 져야지.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는 변명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변명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장관은 변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시켰다. 그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는 하려고 했는데 합참의장이 말리는 바람에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거 그만둬야 되죠. 사장만 돼도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사장만 돼도 설사 불리한 결정 내렸더라도 이거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직의 윤리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강경하게 하려고 했는데 합참의장이 말려서 국방장관이 말려서 희미하게 됐습니다. 좋다. 그러면 오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강경하게 할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풍선도 지금도 그 사건이 나고 나서도 지금도 풍선을 못 날리는데 어떻게 전투기를 날립니까? 그 말이 됩니까? 풍선도 못 날리는 사람이 전투기를 날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